자, 여러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지금 다음 민주당 대표는 누가 될까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정치권에서는 두 명의 인물로 당대표를 압축하는 듯 보여집니다. 바로 이미 출마 선언을 한 정청래와 출마 고심을 하고 있는 박찬대. 이번 영상에서는 이 둘이 각각 대표가 됐을 때 민주당은 어디로 향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정청래. 정청래는 6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차기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죠. 이재명 대통령과 한 몸처럼 행동을 해왔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다. 이재명이 정청래이고 정청래가 이재명이다. 네, 아주 명확한 신호. 이재명과 정청래 연합 지도체제, 즉 민주당은 앞으로도 강성 팬덤 중심의 정치 스타일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정청래가 대표가 됐을 경우에 그게 뭐냐면 정청래라는 인물은 이재명조차 통제를 할 수가 없는 인물이라는 점. 거침없는 언행, 자극적인 언사, 타협과 협치는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 언론, 검찰, 보수진영 모두를 향한 극단적인 언어 폭격. 그는 이재명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동지 중에 하나일지 모르겠지만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컨트롤하기 힘든 내부의 변수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청래라는 인물이 얼마나 심각한 인물인지 조금 알아봐야 되겠죠. 정청래는 과거 학생운동권 출신으로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대한 폭발물 테러 미수 사건에 연루가 되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시다시피 단순한 농성이나 시위 수준을 벗어난 행위, 폭발물을 사용한 테러 미수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1년 반인가 복역한 전력도 있어요. 이런 전력을 가진 정치인이 당대표에 올라서고 여야와 마주하는 국회 전면에 등장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정치 프레임 자체가 좌우 대립의 격전지로 추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보셨잖아요. 정청래가 법사위에서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단 1의 타협도 없었는지. 막말은 기본이요. 진짜 너무 개차반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자에게 당대표 완장이 차진다면 안 봐도 비디오. 이렇게 될 겁니다. 강성 팬덤 중심의 노선이 더욱더 고착화가 될 거고 그로 인해 외연 확장은 실종이 되고 내부 결속만 강화하는 결과를 낳게 되겠죠. 그리고 중도층은 점점 민주당의 도를 넘는 행위, 행동, 발언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아울러 정쟁 프레임은 더욱더 가중화가 될 거고 합리적인 토론과 절충, 협의들은 사라지게 될 거예요. 테러 미수범 출신이 당대표로 있는 정당이라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당대표로 거론되는 인물 박찬대. 그는 현재 출마를 고심 중이며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호흡이 잘 맞는 정치인 중 하나로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 대변인 시절부터 이재명 방어에 앞장섰고 이재명 재판과 당 내용 때마다 충직한 실무자이자 부하 이미지로 움직여왔어요. 이렇게 넙죽넙죽 인사도 잘하고, 그렇죠? 정청래 같은 경우는 당 대표가 되면 자기 정치가 가능한 변수로서 작용을 하지만 박찬대는 이재명으로서는 철저히 통제가 되는 카드라고 인식될 수가 있습니다. 언론 노출은 제한적이게 될 테고 팬덤과의 직접 연결성은 낮으며 별도 정치 세력이나 자기 팬덤도 거의 없죠. 즉 박찬대가 대표가 된다는 건 이재명이 당의 실질적인 권한을 유지하는 체제를 의미한다라 저는 분석을 합니다. 박찬대의 정치적 스탠스는 분명해요. 이재명 편. 하지만 독립성이나 전략, 능력, 지도자로서의 비전은 전혀 눈에 띄지가 않죠. 이재명의 말을 옮기고 이재명의 결정을 지지하고 이재명의 위기 때 옆에 서는 것, 그게 박찬대 정치의 전부였으며 그것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의 리더가 당대표가 된다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그림자 정당이 되겠죠. 독자적인 전략, 타협, 확장은 사라지고 제2의 총리실이 운영되는 것 같은 그런 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국민들에게 어떠한 강한 메시지조차 줄 수가 없는 구조죠. 왜냐하면 박찬대는 꼭두각시라는 이미지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청래보다야 야당과의 협치에서 유리할 수 있겠지만 종합을 해보면 조율 가능한 당대표이기 때문에 분란이 적을 수 있고 단기적 안정성은 가질 수 있지만 독립성이 없고 능력이 없다라는 인식이 파다해질 거예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양손에 다 쥐게 됐다라는 이미지가 고착이 될 거고. 네, 제가 지금 둘 다 이상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청래를 선택한다라는 거, 이건 민주당이 급진 좌파 정당으로 자리 잡겠다라는 신호.
정청래는 팬덤 정치, 대결 구도, 언론과 검찰에 대한 극단적 언행으로 이미 중도층과 합리적인 유권자들에겐 부담스러운 인물입니다. 외연 확장을 포기하고 지지층 결속만 추구하는 꼴이 되겠죠. 자, 박찬대를 선택한다는 거 표면상으로는 안정입니다. 당내 잡음은 적고 이재명과도 거리가 가까워 보여요. 그러나 국민이 이제 묻습니다. 박찬대가 정말 운영을 잘할 수 있을까? 정책 조정, 대야 협상, 대국민 메시지 이런 걸 할 깜냥이 되는가? 이재명이 말하면 움직이고 침묵하면 사라지는 그런 사람 아니었나? 즉 정치적 리더십이 부재된 리더. 이재명의 그림자 속에서 그는 진짜 리더가 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다시 정청래로 돌아와서 정청래가 대표가 되면 어느 순간 이재명이 통제하지 못하는, 즉 당을 완벽히 통제하지 못하는 대통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언행이 거칠고 충성심보단 자기 정치 성향이 강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재명이 키운 괴물이 자기를 넘어서려 하는 순간이 올 수가 있어요. 반대로 박찬대, 당장은 조용하고 안정돼 보일 수 있지만 이재명의 꼭두각시 이미지를 벗을 수 없을 겁니다. 독립된 정치 언어가 없고 능력이 검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자, 정청래냐 박찬대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 생각은 둘 다 하자가 심하다입니다. 오늘의 샤인튜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